자, 오늘 주제는 세계 일주 기안 84입니다. 인도 여행 후 식중독, 장염 등으로 고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도는 좀 유명하죠. 청결이 좀 떨어지니까. 예, 네. 특히 뭐 겐지스 강만 쳐보면 네. 관련된 어마무시한 그런 글들이 나오는데, 궁금한 게 인도 여행하고 식중독, 장염 등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를 현장에서 이제 원장님 보신 적 있으실까요 혹시? 여행자 설사라고 해가지고 아주 심하진 않더라도 이제 여행 갔다가 물이 바뀌거나 뭐 거기 있는 균 같은 것들이 적응되지 않았던 균들이 좀 들어가면서 설사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원장님 그러면 기안 84 세계 일주 보셨나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 영상은. 근데 인도 여행이 되게 힘들고 위험하다, 청결도가 많이 떨어진다, 뭐 사실 얻어 들은 얘기만 있죠. 실제로 가볼 엄두를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기안 84가 겐지스강에 입수하고 길거리 음식도 맨손으로 먹히기도 해서 네. 솔직히 저 되게 놀랐거든요. 놀랍네요, 진짜. 예. 그런데도 배탈 없이 멀쩡해가지고 음. 시청자들이 굉장히 이제 놀랐고 인터넷 댓글에도 엄청난 화제가 좀 됐었었는데, 네. 그 기안 84 본인은 그 흔히 말해 속지컬, 속지컬. 내과 맞아, 피지컬이 속지컬. 좋다고 네. 말을 했어요. 궁금한 게 네. 이제 내과 의사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타고난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면역력 중요하잖아요. 그쵸, 엄청 중요하죠. 네. 면역력 기르는 방법, 팁 몇 가지 좀 네. 알려주시죠. 저도 진료하면서 그냥 겉만 봐도 딱 떨어져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겉보기가 다는 아닌 건 확실한데 타고난 면역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이번에 코로나 검사 이후에 백신 접종을 하고 반응도를 보는 검사들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사람마다 개인차가 굉장히 많아요. 한 번 맞았는데 굉장히 많이 항체가 생기는 분들이 있고 진짜 미미하게 생기는 분들도 있고, 이런 반응도만 봐도 타고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타고난 면역력이 100%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능력이 처음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계속적인 노력이 없으면 거기서 더 상승하진 않잖아요. 근데 처음에 비록 못했다 하더라도 운동을 계속해서 뭔가 운동을 잘하게 되는 것처럼 면역세포들도 기억세포라는 메모리 세포가 있고, 한번 경험해본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항체를 더 빨리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항체라는 거는 외부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면역세포가 걔를 잡아 죽일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서 균을 공격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학습한 면역세포가 더 활성화가 빨리 되고 더 많은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무작정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전쟁을 비유를 해보면, 전쟁을 한 번도 안 한 신참이 전쟁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죠, 당연히. 너무나 많이 싸우고 흉터가 많이 지고 막 여기 다치고 불구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적절한 큰 부상이 없이 적절한 노출이 많이 된 사람이 가장 능력치가 좋겠죠. 기안84님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털털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세균 노출이나 이런 빈도가 좀 높아지면서, 그렇다고 이제 한 번에 왕창 많이 들어가면 너무 큰 전투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손상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씩 평소에 자주 이런 세균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 속지컬이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너무나 깨끗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결벽같이 그런 경우라면 이제 항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들어왔을 때 빨리 활성화가 되기 어렵고, 그러면서 이제 심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청결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완전 무균 상태에선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균 상태와 아주 더러운 상태, 이 중용을 잘 생각해서 평소에 조금씩 노출되는 것들이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이나 저 나이 때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네. 그 놀이터에서 막 흙하고 흙 먹었죠. 그렇죠. 네, 그때 많이 노출되면서 항체가 많이 생겨요, 실제로. 그때 깨끗하게 지낸 어린 친구들이 알러지 반응이라든가 이상 면역 반응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너무 청결한 환경에서 노출이 거의 없이 지내다가 뒤늦게 나이가 먹었을 때 이제 감염이 처음 발생하면 좀 심하게 알 수 있죠. 네, 그 무작정 과잉 보호, 청결 정답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평소에 안에 숨어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애초에 활동하려면 기본적인 우리 신체 기능들이 잘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잘 유지하려면 그런 어느 정도의 노출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신체 기능들이 괜찮아야 돼요. 특히 검진을 하다 보면 근감소증, 그러니까 근육량이 표준치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절반도 안 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단백질을 거의 안 먹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단백질이라는 건 신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전체 몸무게 중에서 40% 이상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근육 비율이 굉장히 부족해져 있다면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고,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단백질 섭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체가 항상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 가볍게 걷는 정도는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맥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땀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게 면역력을 키우는데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아님에게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해서 일반인이 함부로 따르면 안 된다. 평소에 특히 아주 깨끗하게 지내신 분들이 인도 가면 굉장히 탈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는 가도 되겠네요.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